안녕하세요. 대박TV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퇴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와 같은 분들의 삶에 대해 분석해보고 또 왜 그들은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퇴직 후에는 왜 이상하게 변해야만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직 후에 자존심을 세우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. 이 또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이 시간을 통하여 퇴직을 하신 많은 남자분들이 제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이안이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그 남자들은 뭐 공직이나 회사를 다니게 되는데요. 그때 현직에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뭐 함께 올리다 보니까 시간도 잘 가고 또 가끔 또뭐 월급 외에 각종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챙기고 속칭 삥도 치고 이래가지고 좀 주머니 사정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동료들과 술도 또 한 잔씩 마시고 또 나름대로 뭐 또 꿈을 가지고 승진도 하고 집도 마련하고 노후를 위해 또 라이센스도 따고 뭐 땅도 사고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거 사실 아닙니까? 그런 과정에서 또 뭐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도 있고 또 건강을 위해 가지고 축구, 뭐 등산, 뭐 라이너, 뭐 각종 레저 등 동아리 활동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아마도 직장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한 8대 2 정도 가정에 좀 소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퇴근 후에나 휴일 때 가정에서 뭐 집사람들한테 또 아이들한테 대접을 안 받는 건 아니고요. 또 그 가운데서도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했었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퇴직 후에는 보통 뭐 집사람하고 한 2, 3년 정도는 뭐 이래 국내나 뭐 국외에 또 여행을 다니면서 맛집도 찾아다니고 참 재밌었습니다. 근데 그 후로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. 그 또 특히 요즘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혼자 목욕탕을 갈 수 있습니까? 커피를 또 마시러 갈 수 있습니까? 또 영화를 또 뭐 보러 갈 수 있습니까? 그러다 보니 꼴이 아닙니다. 중요한 사실은 말입니다. 공직등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자금줄이 딱 막혀버린다는 것이죠. 즉 마이너스 통장은 공무원이라면 한 뭐 대충 한 1억 정도는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퇴직을 딱 하니까 연금을 담보로 해서 한 500만 원, 600만 원 정도밖에 설정을 안 해주더라고요. 또 회사원들은 뭐 거의 제로 상태죠, 제로 상태. 또 이러한 것들도 아내에게 통계를 받게 되고요. 그렇다고 뭐 카드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빨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뭐 카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? 특히 중요한 사실은 퇴직 후가 되면은 아내들은 그 늑비공 같은 중학생들도 도망가는 갱년기 아닙니까? 갱년기.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목소리는 크고 말투는 명령조고 막 참 신경 많이 쓰이죠.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가 보니까 뭐 남자들 뻔하지 않습니까? 내파두리가. 뭐 군대 생활, 뭐 직장에서 이러쿵 저러쿵. 그는 아내는 수없이 들었으니까 막 한 소리 또 한다고 짜증을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죠. 이 남자들은 좀 뭐 태어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행을 뭐 책임지기 위해서 도 60세까지 뭐 직장이나 뭐 아니면 자영업을 하며 돈을 벌고 하는데 그것도 퇴직 후에 60이 넘어서 이제 놀면 뭐 하나 하면서 이제 뭐 건강도 챙길 겸 뭐 또 최저임금이라도 받아가지고 또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면서 자체적으로 뭐 합리화 시키면서 또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도 그 직장이 마음대로 잡힙니까? 그 사회에서 이래 뭐 생활했던 처음부터 생활했던 사람들은 공직이나 나름대로 자기의 그 주특기를 찾아서 직장에 다녔던 사람이 60세, 65세 뭐 이래 돼가지고 뭐 라이센스 땄다고 뭐 나 취직시켜 주십시오 하면은 시켜 줍니까? 늙은 놈은 상견을 모실 일이 있어요.
기가 찹니다. 기가 차. 갈 곳이 없습니다. 60 이후는. 해서 집에 가만히 있다 보면 가끔씩 집사람하고 막 충돌 일어나지요. 그러다 보니 혼자서 방에 쿡 처박혀갖고 책이나 인터넷 본다고 뭐 하나,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않습니까? 뭐 그러다 보면 좀도 쭈시고 온몸이 뭐 찌뿌둥하고 뭐 말이 아닙니다. 또 친구들을 만나자니 하루 이틀이죠. 자주 만나면 그것도 뭐 그 경비 어떻게 감당합니까? 그러다 보니 남자들은 뭐 그냥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? 툭 하면 단체로 나가가지고 그냥 막 혼자서 걷고 또 어떨 때는 또 산에 가서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다 보니 일단 운동을 하니까 뭐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땀도 흘리고 그러다 보면 입맛도 땡기지 않습니까? 그 집에서 또 먹는 것을 또 뭐 좀 찾다 보면 또 10,000원 뭐 그냥 2식이니 3식이니 뭐 막 하면서 막 천덕꾸리가 되어버리고 말이죠. 또 이런 일들이 뭐 참 횟수가 자꾸 잦아지다 보면은 집에서도 천덕꾸러기 탄천이나 산에 가도 그냥 나무나 바위들이 또 뭐 우리 딸한테 그러지 않습니까? 왜 자꾸 나만 보러 오느냐고 말이야. 딴 데도 좀 가라고 말이야. 그냥 집사람한테나 뭐 그냥 나무 바위들한테까지 막 천덕꾸리가 되니까 참 이게 말이 아닙니다. 말이 꼴이 또 꼴이 아니고 이런 거 저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에라 모르겠다 시골이나 또 산으로 가서 막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액션을 취하면은 아내가 함께 합니까? 안 하지요. 또 도시를 떠나려고 합니까? 왜 그 가서 고생하느냐고 그러죠. 또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당신과 혼자서 한번 살아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까? 안 하지요. 자, 그렇다 보면 남자는 혼자서 떠날 수도 없고 말입니다. 참. 이럴 때 말이죠. 요즘 뭐 트롯 할 때 보면은 가끔씩 이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말 난감하네 하는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? 이 구질이 절로 나옵니다. 절로 나와. 이럴 때 참 태주구의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태직자들끼리 서로 상담도 하지만 또 별 뾰족한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확 떠오르는 답도 없고 뭐 대신 아픔을 나누는 이유도 없고 말입니다. 태주구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우리가 이제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60에 61세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거의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저기 뭐 그냥 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서 이제 그 집약을 해보면은 그 노년에 그 명심해야 할 명심보감이 있다 하더군요. 그것은 바로 나이 들면 입 딱 다물고 있으라고 하더군요. 왜냐고요? 입만 열면 아내들은 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하면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. 그렇다고 아내들과 싸울 수도 없고 말이죠. 아내들은요, 갱년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하무적입니다. 천하무적. 말싸움 하면은 뭐 당연히 100점 100패잖아요. 싸우지 마세요. 피하세요. 그러다 보니 태지고 남자들은 소심해지고 또 잘 삐치게 됩니다. 이유는 싸워서 이길 수도 없죠. 대부분 경쟁권은 다 집사람이 갖고 있죠. 남자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묵비권을 행사한답치고 괜히 이방 저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방에 쿡 처박혀 있거나 또 등산을 가거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더 큰 문제는 말입니다. 그들은 돈줄 묵혔지요. 늙었다고 오라는 데 없지요. 사업을 또 벌릴 수도 없어요. 송충이는 소울림만 먹어야지. 괜히 한 푼 두면 전략에 모은도 뭐 한다고 뭐 그냥 날려버리면은 노년의 안전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진짜 냄새나지요. 돈 없죠. 큰일입니다. 큰일. 그래서 소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혼자라도 들이나 산으로 가서 혼자서 그냥 조용히 그냥 살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말입니다. 또 이런 남자들의 속내를 누가 알아줍니까? 또 이래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이럴 때 또 윤환기 또 그 동생 그 윤복희 있지 않습니까? 또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. 네가 애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냐 이런 거 뭐 퇴직하신 분들은 한 번쯤 모두 불러봤다고 하더군요. 요즘 퇴직한 남자들 너무너무 외롭습니다.
그리고 남들이 보면 참 이상한 남자들로 보일 수도 있겠죠. 누구나 인정해야 할 것은 말입니다. 그 퇴직한 남자들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참 많은 경험도 하고 또 학습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?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똑똑합니다.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집에서는 아내들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? 참 아이러니합니다. 아이러니해. 분명한 것은 아내가 남편들에게 자금줄을 또 꽁꽁 묶고 놓는다거나 자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명령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런데 왜 남자들은 왜 그렇게 소심해지고 위축되어 있을까요? 대부분 뭐 그냥 미리 그냥 겁을 먹고 막 위축돼 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말이죠. 참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버렸다고 다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도 사실이고요. 그런데도 왜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답니다. 자신도 모르겠대요. 이상하죠, 이상해. 그래서 이 정신학적으로 뭐 상담을 받아봐야 하나, 안 그러면 뭐 심리학자하고 만나서 그냥 심리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냐 고민이 많답니다. 대부분의 퇴직 남자들은 나는 왜 공무원으로 회사에서 행정적인 일만 했을까? 기술 직등으로 뭐 이렇게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면은 일자리 많잖아요. 그 뭐 관리사무소라든지 건물 관리라든지 뭐 또 엔지니어링 이래 하면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더라고요. 우리는 그냥 한 100만 원도 주려고 하는 데가 없어요. 참 답답합니다. 답답해. 그래서 뭐 다 퇴직하신 분들 보면은 또 노후를 이해 가지고 공인중개사도 따고 뭐 그냥 저 주택관리사 뭐 그 전기기사 뭐 방화관리사 이거 다 따고 하는데 그거 따면 뭐합니까? 아니 공인중개사 그렇게 좀 따가지고 있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직장이 없어가지고 걔들은 막 드론 띄우고 막 SNS를 통해서 막 IT를 이용해하고 막 그 고객을 그렇게 잘 하는데 냄새하고 늙은 사람이 누가 옵니까? 그리고 내가 부동산 한다고 해서 뭐 아이 그저 점포 얻어야죠, 얻어야죠, 집기를 넣어야죠, 얼씨에 내야죠. 고객 관리 언제 합니까? 그리고 뭐 그 라이센스 있다 해서 뭐 관리소장 아파트 관리소장 한다고 해서 늙은 놈뭐 별 희한한 걸 다 하잖아요. 갑질도 당하고 말이죠. 답답합니다 또. 특히 남자들이 직장생활 하다 세상에 나와서 제 2막 인생을 막 힘차게 막 한번 해보려고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세상 사람들 말이죠. 아 이거 보세요. 젊었을 때부터 그냥 그 분야에서 그 뼈가 그냥 닳고 다른 사람들을 뽑지 경력직을 뽑지 늙어서 딴 라이센스 소유자 뭐 누가 뽑아요. 뭐 상점 오실 일 있어요. 또 그분들이 뭐 일 잘해요. 기능력도 떨어지죠. 현실이 그렇습니다. 현실이. 해서 이제 그 남자들은 뭐 주변에서 벌어져 있는 땅을 찾아서 또 찾아서 뭐 틈만 나면 땅을 파고 파가지고 막 거름도 주고 고추 뭐 도마도 까지 상추 등을 심어가지고 그 이제 농막도 치놓고 거기서 생활을 해요. 생활을 하고 또 상추 따고 도마도 따면 또 뭐 집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씻어갖고 한 개 먹어보라 그러고 그것도 한 순간이더라고요. 그리고 말입니다. 주말 농장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그들끼리 농장에 모여 막걸리도 한 잔씩 이래 하고 안 합니까? 그때 되면 또 이제 자기 자신도 뭐 뻔한 그런 뭐 현실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옛날에 뭐 했니? 옛날에 내가 이랬니? 하면서 말이죠. 현실에 그 자기의 비참함을 전부 감추고 있잖아요. 참. 남자들은 이게 또 허풍도 세고 또 뭐 소심하고 또 때로는 또 막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때로는 허풍쟁이도 막 되고 그렇습니다. 좀 많은 여성들이요, 많은 아내들이요,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남편 좀 이래 좀 어깨 좀 두드려 주시고 좀 힘 좀 북돋아 주십시오. 불쌍합니다, 남자들. 한마디로 남자들 뭐 한마디로 돈이 없지 가오가 가오는 뭐 없지 않지 않습니까? 예? 가오는 있으니까 좀 잘 봐주세요. 뭐 집사람이 뭐 남편을 길 살려주지 누가 길을 살려줍니까? 그러면 이런 남자들 말이죠. 집에서 치죠, 밖에서 치죠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
그래서 그들은 혼자서 막 그냥 애치고 그러잖아요. 헬프미 하고 막 소리쳐봤자 메아리로 돌아오는 말들은 야 네가 알아서 해. 내가 뭐 무슨 수로 너를 도와주냐. 참 우습죠. 이런 생활이 이제 지속돼서 보면은 남자들은 진짜 저녁에 잠을 잘 수 없어요. 손마디 뼈마디 주시죠. 뭐 다리 저리죠. 손 저리죠. 잠을 못 자요. 그냥 비몽사몽 그냥 밤을 지내다 보면은 뭐 이게 꿈인지 뭐 그냥 뭐 생신지 모르지만은 뭐 이게 자기가 고민하는 것들이 뭔가 그 자꾸 해답을 찾게 되니까 그 답을 뭐 찾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그것이 이제 뭐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야 너 이제부터 간이 큰 남자 한번 돼봐. 그리고 큰 소리 좀 치고 이 사람 당당하게 살아봐. 뭐 그렇게 이렇게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. 그 답이 뭐냐 이런 물어보니까 첫째 야 너 확 바람이나 한번 피워봐. 만원한테 대접도 못 받는데. 그 이제 그 뭐 그 한 남자는 뭐 자, 내가 뭐 주머니도 현재 없고 말이야. 주머니에 돈도 없고 잘못되면 말이야. 만원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리게 되고 말이야. 자식들한테 개망신 당하고 말이야. 자,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확 산에 가서 자연인이라도 한번 돼봐. 막 이런 답을 받았대요. 이것도 집에서는 가려면 너 혼자 가라고 하는데 혼자 가서 뭐 텐트 치고 뭐 나이 들어가지고 뭐 산속에서 살면은 아이 신경통 감기 걸리지요. 뭐 꼴은 꼴이 아니잖아요. 그 깨째째 해가지고 말이야. 또 이것도 안 돼요. 그래 포기할 수밖에 없답니다. 그리고 그러면 야 그러면 S맨이나 해. S맨 집사람한테 기딱 꽁지 내리고 말이야. 그 S맨도 말이야. 그동안 뭐 큰 소리 치고 살았고 내가 가장이고 말이야. 직장에서 내가 뭐 어디까지 뭐 직책이 올라 있었는데 계산이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것도 예수님이나 공자님하고 합숙훈련을 했거나 혼자서 독서 공방하면서 말이야 돌을 닦지 않았으면은 이것도 불가능하잖아요. 근데 이거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답니다.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뼈마디는 주시고 하지만은 한 80까지는 최소한 살아야 되는데 산에 갈 수도 없고 또 집에서 꽁지를 내리고 살 수도 없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답은 딱 그냥 자존심 버리고 꽁지 딱 내리고 마누라 말 잘 듣겠습니다. 마눌님 사랑합니다. 이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입니다. 아이 뭐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하더군요. 에이씨 잘 모르겠다. 골치 아픈데 마누라한테 꽁지 딱 내리고 사랑합니다 하고 말이야 말 잘 들을게요 하면서 뭐 바람 따라 물 따라 김삿갓 아시죠? 김삿갓처럼 뭐 살까 하는 그런 거 하고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뭐 그 집에서 가까운 데서 텃밭도 조금 가꾸고 또 이제 뭐 마누라 말도 잘 듣고 설거지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뭐 이런 것들 버리다 주고 그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자존심 완전히 내리고 뭐 경비를 하든가 주차 관리를 하든가 어디 뭐 시간제 알바를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도 이라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.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 못 드리잖아요. 그러니까 퇴직은 저 남자들 참 불쌍합니다. 그렇지만은 힘을 좀 내시고 또 삶이라는 게 나가 살아온 그 흔적들이 향기가 나야 하잖아요. 그죠? 호박꽃도 꽂히고 장미꽃도 꽂히니까 그냥 다 나름대로 달란트가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박TV!